걱정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성장을 막는다. 사람은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그렇다면 걱정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다. 모든 걱정 중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 30%, 사소한 걱정이 22%,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이다. 즉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걱정이며 정작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은 5% 미만이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걱정 때문에 힘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걱정은 모든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실제로 우리 건강도 위협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극복하는 사례를 카네기의 저서 자기관리론을 통해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이 현재 겪는 걱정의 짐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걱정을 극복했다. 지금도 걱정이 많은 당신에게 어느 한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황당한 처방전. 당신은 전쟁 중이라 나는 영화홍보인연합전쟁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점점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졌고 어느 날은 모임을 마친 후 알아눕기도 했다. 집으로 가는 도중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야 다시 출발한 적도 있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시간은 부족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었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내 능력이 보잘것없었다. 이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시기였다. 나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몸이 축나는 게 느껴졌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이렇듯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졌고 견디다 못해 유명하다는 내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광고 담당자가 추천해준 의사였다. 그는 광고 분야 종사자들이 이 병원에 많이 간다고 말해주었다. 의사는 어디가 아픈지 직업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았다. 증상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해서 좀 의아했다. 하지만 곧 안심이 되었다. 2주에 걸쳐 매일같이 프로브, 탐침, 엑스레이, 형광투시경 등 검사라는 검사는 다 받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온갖 검사를 철저히 해봤습니다. 모두 필요한 과정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처음 보자마자 당신에게 위궤양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당신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으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여러 장의 결과지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내게 위궤양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돈은 많이 쓰셨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으리라 봐요. 이제 처방을 드리지요.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황당한 처방이라 느낀 내가 말어리를 자르려는 순간 그는 나를 제지하고 말을 이어갔다. 당장 처방을 따를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도움을 드리지요. 약을 좀 드릴 거예요. 부작용이 없으니 드시고 싶은 만큼 드셔도 됩니다. 다 드시면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긴장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이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걱정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다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엄청난 요금을 청구할게요. 마음에 드시나요? 처방의 효과가 금세 나타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걱정을 멈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러지 못했으니 하는 말이다. 나는 몇 주 동안 약을 먹었다. 걱정이 시작되는구나 싶을 때마다 약을 복용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기분이 금세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있노라니 스스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부터 나는 복용 횟수를 줄였고 약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얼마 후 나는 약을 하수구에 던져버렸다. 그런 다음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에 귀가해서 식사 전까지 잠깐 잠을 자며 피로를 풀었다. 이렇게 내 생활은 차츰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시는 병원을 찾지 않았다. 나는 그 의사에게 엄청난 치료비를 냈지만 지불한 돈보다 훨씬 큰 은혜를 입었다.
그는 내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무엇보다 그가 정말 뛰어난 의사였다고 느끼게 만든 점은 나를 비웃지도 않았고 내가 걱정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진지하게 나를 받아주고 내 체면을 깎지 않았다.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내가 이제야 깨달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바보 같은 약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마음가짐을 바꿔야만 치료가 된다는 사실 말이다. 이번에는 옥스퍼드의 보들리언 도서관을 세운 토머스 보들리, 경의 자손 보들리의 사례를 보자. 알라의 정원에서 살았던 7년. 1918년 세상을 등지기로 작정한 나는 알라의 정원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북서부 사하라 사막으로 갔다. 그곳에서 7년을 머물며 유목민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았다. 그들의 문화는 지난 2000년간 거의 바뀐 것이 없다. 나는 양떼를 돌보았고 아랍인들이 친 천막의 바닥에 누워 잠을 잤다. 이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훗날 무함마드에 관한 책인 메신저를 쓰기도 했다. 유목민들과 보낸 7년은 내 생애 가장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나날이었다. 아랍인들은 내게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독실한 무슬림들은 모두 숙명론자다. 이들은 무함마드가 코란에 적어놓은 모든 말이 알라의 계시라고 믿는다. 코란에서 신은 너와 너의 모든 행동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말을 고지곳대로 수긍한다. 이들은 삶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며 일이 잘못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핏대를 올리지 않는다. 이미 정해진 일은 정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정해진 일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재난이 닥쳤을 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살 때 겪었던 맹렬한 열풍이 들이닥친 적이 있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 몰아닥쳤다.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지중해를 가로지르며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프랑스의 롱강 골짜기에서 발견될 정도로 사납고 거센 바람이었다. 바람이 너무 뜨겁다 보니 머리카락이 타는 느낌마저 들었다. 눈이 따갑고 목이 바짝 말랐으며 입속은 모래로 버석거렸다. 마치 유리공장 용광로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견디기 힘들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가까스로 정신줄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투덜거리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한번 들썩하고는 메크투비라고 할 뿐이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라는 의미다. 열풍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을 모조리 죽였다. 새끼 양들을 죽임으로써 어미 양은 살리려 했던 것이다. 그런 다음 남은 양들을 남쪽으로 몰아 물을 먹였다. 걱정, 불평, 비통한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내비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족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주 나쁘지만은 않군 그래.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신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양의 40%가 살아남았으니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군. 사막을 자동차로 횡단하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적이 있다. 여분의 타이어가 있었지만 운전수가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차에는 타이어가 3개밖에 없었다. 몹시 흥분한 나는 열을 내고 난리를 부리며 아랍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들은 흥분해봐야 얻을 게 없고 오히려 더 더워질 뿐입니다 라고 충고했다. 그러고는 타이어가 그렇게 된 것도 알라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할 일 없이 차를 천천히 몰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 차가 푸드덕 소리를 내며 멈춰버렸다. 기름이 떨어진 것이다. 족장은 이번에도 그저 메크투비라고 할 뿐이었다. 운전사에게 기름을 충분히 넣지 않았다고 소리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침착한 태도로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심지어 걸으면서 노래도 불렀다. 아랍인들과 함께 보낸 7년 동안 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신경증 환자, 광인, 주정뱅이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즉 정신없이 서두르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삶의 결과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사하라 사막에서 살 때는 걱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알라의 정원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모두가 치열하게 추구하는 평온과
만족과 육체의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 무슬림이 아니거나 숙명론자가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납고 뜨거운 바람이 삶에 들이닥치고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자.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부지런히 움직여 뒷수습을 하자. 걱정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은 많다. 나는 5년 동안 걱정 극복 실험실에서 일했다. 바로 성인 대상의 내 수업 시간이다. 내가 아는 한 이런 목적을 위해 만든 세계 최초의 실험실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본 다음 결과를 수업 시간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공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세상 누구보다 많은 걱정 극복법을 들었다고 자부한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걱정을 극복하길 바란다. 잘 들으셨나요? 저서를 통해 걱정을 극복하는 사례를 접해보았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신도 걱정을 극복한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나는 어떻게 극복하면 될 것인지 생각하면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